라인을 타고 가는, 마커를 따라가는 그런 로봇에 반해서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로봇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할 건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뭐 시장 상황을 좀 살펴보면, 뭐 아시는 것처럼 인구가 줄면서 생산 인구가 감소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전자상거래가 많아지면서 그리고 또 고맙게도 기술이 발전하면서 물류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물류 로봇은 아까 말씀드린 라인을 따라가는 AGV를 포함한 AMR, 그러니까 자율주행 로봇을 AM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MR까지 같이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사회적인 현상이고요. 어떻게 보면 큰 흐름이겠죠. 대세고 거둘 수 없는 대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물류 로봇을 쓰는 곳은 백화점이나 이런 데도 많이 쓸 거지만 나중에 미래는, 현재는 공장하고 물류 창고에서 많이들 쓰십니다. 그래서 공장 쪽을 보면, 제조 물류 쪽에서 보면 처음에 그 포드가 자동차 T모델을 만들면서 동일 모델을 대량 생산 체제로 만드는 자동화를 시작을 해서 현재는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 그리고 현재는 적시 정량의 맞춤형 생산까지 오면서 그 생산 전체를 무인 자동화하는, 스마트 팩토리화하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화하는 이 추세 중에 물류, 제조 물류의 이제 수요도 같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공장에서 쓰이는 어떤 물류 기기들을 보면 컨베이어, 대표적인 컨베이어가 있겠고요.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레일을 깔고 가는 OHT.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바닥에 라인을 긋고 가는 AGV가 있고, 최근에 자율주행으로 하는 AMR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류 창고 쪽을 보면 지금도 거의 대부분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고 있지만, 현재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는 정도가 한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더 온라인 구매가 많아지면서 나중에는 거의 반 이상을 온라인으로 구매가 될 것이고, 또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오는 게 아니라 이런 물류 창고를 통해서 우리 집으로 배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물류 창고가 이커머스, 그러니까 전자상거래가 급격히 발전하면서 물류 창고가 아직 이렇게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들 때문에 이제 물류 창고도 자동화가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물류 로봇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에 레일을 깔고 가는 로봇하고 레일 없이 자기가 스스로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가는 로봇에 대한 것들을 비교를 하고, 여기서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시장성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AGV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라인이 깔려 있습니다. 이 라인을 따라서 움직이는 형태의 물류 로봇이고요. 그리고 AMR은 라인이 없습니다. 그냥 라인 없고 이런 어떤 공간에서 자기가 스스로 지도를 그리고 그 지도에서 출발지와 목적지를 선정을 해주면 자기가 알아서 찾아가는 형태가 됩니다. 얼뜻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생긴 것도 비슷하고 짐을 싣고 가는 것도 비슷한데, 그러면 자율주행 로봇이 되면서 왜 시장이 커지고 왜 더 물류 로봇을 많이 쓰게 될 건가에 대해서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통해서 한번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기차가 발명이 되고 그 이어 이제 자동차가 발명이 됐습니다. 기차는 아시는 것처럼 철로라고 하는 어떤 바닥에 어떤 마커를 깔고 그것을 거기에 따라 이동을 하는 어떤 이동체고, 자동차는 그런 거 없이 도로나 아니면 오프로드도 달릴 수 있는 이런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동차가 발명이 됐을 때 그 자동차를 쓰이는 용도는 기차와처럼 사람의 승객용이나 아니면 화물 이송용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런 용도 말고 자동차 쪽에서는 그 사용 용도가 거의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기차 산업의 산업 규모하고 자동차 산업의 산업 규모를 보면 거의 몇천 배 정도의 산업 차이가 납니다. 자동차가 훨씬 크죠. 그 이유는 단순하게 이송용, 화물이나 승객 이송용이 아니라 뭐 대표적으로 자동차 경주 같은 것들은 하나의 문화로서, 스포츠 문화로서 자리 잡으면서 이것도 하나의 큰 어떤 시장을 형성을 한 거죠. 근데 이 차이가 단순하게 아주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 보면 기차는 레일이 있어야 되고 자동차는 레일 없어도 간다라고 하는 작은 차이 때문에 이런 큰 시장이 형성이 됐고, 그런 작은 차이를 우리들의 상상력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산업들을 만들어 나간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자율주행 로봇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화할 건가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고객입니다. 이 고객이 필요한 것들을 잘 찾아서 거기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제공을 하게 되면 이게 사업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사업을 할 때, 자원을 가지고 생산품을 만들고 생산시설에 생산품을 만들어서 사업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하도 인프라가 좋으니까, 단순하게 자원이 없더라도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를 이용해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많은 예가 있겠지만 최근에 당근 마켓이라는 데가 최근에 한 3조의 가치를 인정받고 투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당근 마켓에서 자원을 가지고 하는 건 없습니다. 단순하게 아이디어. 당신 근처에 있는 사람들과 물물 교환을 해주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작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 현재는 거의 3조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자동차와 기차에서도 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원을 가지고 어떤 생산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물류로봇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고객이 자율주행을 하는 이 로봇을 가지고 사업을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사실은 저희가 자율주행 로봇을 만들고는 있지만 저희는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고 아이디어는 갖고 있지만 당근마켓처럼 그런 시장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들은 실제적으로 그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저희가 좋은 어떤 제품을 통해서 큰 서비스, 큰 사업을 일으킬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럼 예를 좀 또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당근마켓의 예는 우리하고 좀 다른 영역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 로봇이 쓰이는 데가 공장하고 물류창고라고 하는데, 물류창고 쪽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성공한 회사가 이제 벌써 2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물류창고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창고에 이렇게 물품이 많이 있고, 제가 어떤 뭘 주문을 하면 이분은 제가 주문한 거를 이런 렉에서 다 하나하나 가져다가 포장을 해서 전달하는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효율이 많이 떨어지겠죠. 사람이 하니까.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돈이 많은 물류 기업들은 이렇게 자동화 시설을 합니다. 전체 창고를 크게 어떤 이 기계처럼 만들어서 안을 다 자동화를 해서 효율성을 높여서 물류 배송을 빠르게 하거나 이런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것보다 이렇게 기계화 해버리면 보통 수천억씩 들어가는 이제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 수천억씩 하지 않고 비슷한 효과를 내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성공한 기업이 있는데, 지금 많이 아시겠지만 아마존의 키바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키바 시스템에서는 이 창고에 이 장비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냥 빈 창고입니다. 이 빈 창고에 QR코드라고 하는 마커를 바둑판처럼 붙이고,
거기에 렉을 갖다 놓고 사람이 필요하면 그 렉을 들고 사람이 있는 곳으로 오는 어떤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것도 한 10여 년이 지났는데 아주 획기적인 어떤 아이디어였죠. 그래서 이 키바 시스템이 결국은 아마존에 인수가 되고 상당한 부를 이제 축적한 예가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로봇은 그게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런 어떤 그 아이디어, 이 창고를 빈 창고를 적은 비용으로 효율성을 높여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어떤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한 예가 되겠고요. 이 로봇은 아까 보신 로봇은 AGV처럼 아까 바둑판처럼 뭘 붙인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에 뭘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비슷한 어떤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기존에 있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창고 그리고 렉들이 쭉 있죠. 이 렉들을 그 아마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렉을 다 치우고 거기다가 QR코드를 받고 로봇을 도입해야 되는 그래도 좀 부가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 많고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일인데 여기는 단순하게 로봇만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봇이 아까는 QR을 보고 가는 로봇이 아니라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로봇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봇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카트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로봇이 짐을 싣고 어느 일정 위치에 가면 사람이 거기서 필요한 물건을 로봇한테 담아주고 로봇은 그 물건을 가지고 포장대에 가서 포장을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올해 초에 그 1조 가치로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게 벌써 두 개의 이제 그 좋은 예가 돼 있는데요. 보여드렸는데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린 그 로봇 회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단순하게 로봇만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의 어떤 시스템을 토탈 솔루션을 제공해 드렸는데 거기에 아이디어를 그 분야에서 이제 창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이디어를 낸 거죠. 여기서 빈 창고에 바둑판처럼 QR을 박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로봇을 통해서 로봇이 그 배송을 하고 사람이 피킹을 하는 이렇게 이제 분업화 시키면서 그 아이디어를 베이스로 해서 단순한 로봇과 그 아이디어를 시스템적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사업을 성공한 어떤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사실은 그 로봇 자체를 만드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로봇도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거 앞에서 임 교수님이 말씀드렸지만 안전적인 문제, 그래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되게 많고 하드웨어적으로 문제도 많고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그렇게 사업을 하시는 것보다도 만약에 주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어떤 개선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시면 저희가 그것을 도와서 저희 훌륭한 로봇을 가지고 사업화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티라유텍이라는 회사는 단순하게 로봇만, 그러니까 자율주행 로봇만 하는 회사는 아니고요. 공장 자동화하고 창고 자동화에 대한 그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아이디어를 구현할 때 처음부터 개발을 하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도와드리면 훨씬 더 쉽게 어떤 사업화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 쪽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 자동화, 창고 자동화의 전체 시스템과 로봇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 쪽에서도 전체 그 로봇뿐만 아니라 로봇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 시스템, 그리고 어떤 그 시스템에 대한 처음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 시뮬레이션 해드리고 그리고 검증해드리는 컨설팅까지 토탈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관제 시스템이 있는데요. 관제 시스템은 우선 하나의 로봇이 아닌 여러 개의 다중 로봇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기능에는 트래픽 관리나 패스 플래닝, 그리고 각 로봇에 일을 할당하는 잡 어사이먼트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로봇이 공장이나 어떤 창고 시스템에서 쓰이게 되면 이 위에 있는 상위 시스템과 연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동할 수 있는 표준 규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을 운영하면서 쌓이는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가공을 해서 빅데이터 처리를 해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또 도출하던가 아니면 리포트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로봇 쪽에서 다수의 로봇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트래픽 관리하고 이제 패스 플래닝이 되게 중요한데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써서 그런 것들을 잘 할 수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그 S모 이제 대기업의 이제 공장에 저희가 컨설팅하고 장비 배치해드리고 로봇을 운영할 수 있는 거 시뮬레이션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어떤 설계나 시뮬레이션 또 컨설팅까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어떤 특성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갖고 있는 토탈 솔루션도 있지만 하드웨어적인 특성이 다른 어떤 뭐 물류 로봇 회사보다는 좀 차별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점들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보통 물류 로봇은 경사를 올라가지 못합니다. 자동차처럼 이렇게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 저희는 경사도로 10도 경사도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거친 바닥에서도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만드는 로봇은 그 모터부터 전체 시스템 전체 그 소프트웨어까지 다 국내, 그러니까 저희 그 기술진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어떤 원하시는 형태로 변형이 쉽게 되고 그다음에 최적화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친 바닥에서 운행하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데 보통 그 물류 로봇들은 이렇게 조그만 높은 턱 있어도 잘 못 넘어갑니다. 근데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좀 해결을 해서 자유롭게 그런 거친 바닥에서 잘 우행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 이 기능이 중요한 게 뭐냐면 자율주행을 하기 때문에 자율주행은 주변의 환경을 자기가 보고 자기 위치를 인식하고 이제 구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들이 없으면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제품은 그런 것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저희가 부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저희가 이런 기능들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 기능들은 요 기능은 저희가 삼성 뭐 회사에 납품을 했는데 거기 납품할 때 인증서를 같이 공인 인증서 시험을 거쳐서 납품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경사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업에 납품할 때 이런 이 공사장에서 쓰시려고 이제 저희한테 요청을 했는데 10도 경사를 그 1톤의 물건을 싣고 올라가는 어떤 그런 그 경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셨고 이 제품 이것도 이 기능도 마찬가지로 인증을 받아서 납품을 해드렸습니다. 저희는 그 보통 이제 뭐 물류회사, 그러니까 로봇 만드는 회사들은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핵심적인 부품들은 이제 대부분 이게 그 외부에서 사서 쓰시는데 저희는 이 모터나 모터 모듈까지도 다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터 모듈을 개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그 모터를 사고 그다음 구동 모듈을 만들려면 엔코더라고 하는 엔코더나 감속기를 같이 붙여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외부 제품들을 이렇게 결합을 하다 보면 이 구동하는 휠이 약간씩 떨리게 되는데 저희 제품은 이제 다 일체형으로 하나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떨림 현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그 똑같이 이제 그 S사에서는 정밀 주행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도킹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5mm 안에 정밀하게 도킹을 하라고 해야 된다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어떤 좋은 모듈을 가지고 구현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저희는 뭐 이제 하이브리드로 어떤 주행을 구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바닥에 어떤 마커를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정밀 주행할 때는 QR 코드도 같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로 용도에 맞춰서 저희가 디자인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자율주행 이제 그 시험하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이제 선이 요 선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을 시켜놓고 계속 똑같은 걸 반복을 시키면서 저 선을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를 이제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한 100회 이상 시험을 해서 저 선을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측정하는 어떤 그런 시험이었는데 저희가 뭐 이 시험도 무난히 잘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셨을 텐데 어떤 로봇의 외부에 힘을 주게 되면 경로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복원형이나 정밀 도킹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보신 큰 로봇은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사람 추종 기능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게 공사장에서 쓰는 어떤 로봇이기 때문에 그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무거운 짐, 그러니까 1톤을 물건을 싣고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공사 현장에는 인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로봇이 쫓아가야 되는 사람만 쫓아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쫓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기 AI 엔진을 넣어서 앞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각각 아이디를 다 부여를 하고 원하는 사람만 쫓아갈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로봇을 전기할 때는 뭐 각종 툴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전기할 때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보통. 그런데 저희가 그 맵을 그리는 툴이나 아니면 맵을 에디팅을 해서 아까 보여드린 시뮬레이션 상에서 로봇이 잘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툴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툴의 어떤 UI입니다. 그래서 맵을 그리고 맵에 대해서 어떤 특정 영역에서는 빨리 가고 어떤 영역에서는 천천히 가고, 그리고 로봇이 갈 수 있는, 물리적으로는 갈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 그쪽으로 못 가게 한다던가 하는 것들을 이제 편집을 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납품드린 어떤 그 회사는 대기업도 있고 좀 작은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로봇을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벌써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을 받고 많은 기업에서 저희 로봇을 구매를 해주고 계시고요. 자료에도 있을 텐데 여기 저희 유튜브 사이트입니다. 한번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저희 로봇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 라인업은 그 1톤을 움직일 수 있는 1000 모델이 있고 600, 300, 200. 그러니까 600은 600kg, 300은 300kg, 200은 200kg 페이로드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달 말에 이제 100kg 모델도 나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라인업을 가지고 있고, 이런 라인업 이외에 원하시는 형태의 로봇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로봇을 만들고 전체 로봇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업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근마켓이 인프라를 통해서 성공을 한 것처럼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면 저희가 시스템으로 그 아이디어를 좀 실현시킬 수 구현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여기까지 자율주행 로봇 어떻게 사업할 건가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